문제 같이 볼게요. 29번부터 시험범위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40번까지 2회 독일에 이 원장님이 얘기하시길 1회 독일 해가지고 애들이 좀 알아들을 거래요.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업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참고해봤는데 자, 우리 학교는요 변형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어. 그래서 본문에 있는 문법보다는요 글의 흐름을 위주로 같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린트에다가 위에다가 내가 주제라든지 소재라든지 아니면 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을 좀 구질구질 써봤거든. 이거 여기 필기되어 있는 거 그대로 다 여러분한테 PDF로 드릴 거예요. 오늘 수업 끝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혀져 있는 거를 다 적으려고 보지 마시고 여기 써 있는 말들을 나랑 같이 읽어가면서 이해를 좀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추가로 네가 필기해야 될 거 있으면 그거를 미리 적어볼게. 아시겠죠? 자, 29번부터 시작해볼게요. 디지털 은유랑 언어적 은유의 차이 이랬어. 근데 이 디지털 그래서 앞에다가 the essential 해가지고 different 앞에다가 이거를 넣어준 거고 언어적 은유는요. 독자가 은유에 의해서 제시된 세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읽는데 지문이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문을 이렇게 구구절절 읽으면 거기에 네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그래야 언어적 은유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독자는 참여하는 거고요. 언어적 은유 입장에서는 참여되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약간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지문을 이해할 때 조금 쉬워. 그래서 언어적 은유는 독자가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수동적이라고 불러요. 언어적 은유 입장에서 보면 수동적인 거야. 아시겠죠? 자, 반대로 기술적 은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컴퓨터에다가 뭔가 인풋을 넣었어. 데이터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컴퓨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한테 자료를 던져주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면에서 보면 사용자의 의미 지평을 이거 나중에 너무 어려운 소리니까 때려치고 디지털 인공물을 컴퓨터로 바꿔주면 컴퓨터가 능동적으로 일하는 거라서 기술 은유는 능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 지문의 핵심은 디지털 은유는 능동적인 거고 그리고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다. 이만큼만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돼. 정리가 좀 됐을까요? 그래서 얘는 능동적인 인지적 참여가 독자가 능동적으로 인지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알고 개념을 잡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술적 은유는 내가 자 그러면요 여기랑 여기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고 지문에서 여기부터 같이 볼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부분은요. 내가 생각할 때 주제문에 조금 더 가까운 지문이어가지고 쳐놓은 거고 노란색으로 박스 쳐놓은 거는 문법사항이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변형이 나오기는 하지만 기본 문법을 조금 파악했으면 싶어가지고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이미 빈칸 예상해가지고 얘가 잘 챙겨 넣어가지고 내용 그냥 그러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1번부터 같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디지털 은유랑 그리고 저기랑 그 뭐라 그래 언어적 은유랑 두 개를 얘기하는데 여기 지문에서 색칠을 해가지고 오휴 자 미안해 내 기계가 아니어가지고 디지털 은유랑 그 다음에 언어적 은유랑요 요렇게 개념을 잡고 같이 내용을 파악을 해볼게요. 자, 디지털 은유는요 하고 여기 은유랑 같이 관련이 있고 그리고 걔는 은유랑 중요해. 디지털 은유는 중요한 뭐냐서 언어적 은유랑은 다르다 이랬어. 어법어휘 보시면 여기 원스 있죠. 그쵸? 이 부정대명사 잘 나와요. 자, 밑에 보시면요. 언어적 은유는 하고 얘를 처음에 먼저 말해줘. 언어적 은유는 우리 조금 전에 위에서 본 대로 수동적이다 이랬고 어디 뭐뭐라는 점에서 수동적이다 하고 얘를 접속사 대실 써줘요. 동격의 대수로 봐두셔도 돼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데 독자가 지자식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대. 참여를 해야 된대.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enter 말고 참여하다. participate, engage 이런 거 쓰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은유냐면 제시된 세계에 의해서 해서 present의 느낌이에요. 제시된이죠. 그래서 ed를 써줘요.
자, 그러면 이 언어적 응용에서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럼 뭔 말이에요? 시간은 뭐래? 거지다 이 소리야. 됐죠? 그래서 시간은 거지다라는 말이 대체 이 말을 읽어도 뒤에 말을 읽어도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뒤에 말을 읽어보면 이 독자가 이해를 못할 것 같대, 언어를. 왜 이해를 못하냐면 인지적인 노력 없이도 이해를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세익스피어의 산문에 참여를 안 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나도 이 말을 듣고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타임 이즈 베거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보면 이 루크리스의 능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레이프가 막 강간 이런 거야. 알겠죠? 좋은 단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작품이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긴 서사시래. 나도 안 읽어봤어. 그래가지고 권력이랑 순수함이랑 복수 같은 그런 거를 다룬 비극적인 이야기래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원래 비극을 많이 쓴 그런 작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쓰여가지고 내용이 줄거리야 이만큼은. 이 루크레티아라는 여자가 왕의 아들이 얘를 이제 성폭행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랬으니까 얘가 결국 이제 그 수치심에 못 이겨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이 자살한 사건을 가지고 로마 군주제가 이제 몰락을 했고, 그 다음에 로마 이제 공화정이 생겼대요. 뭐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총리 같은 게 생긴 거야. 그래서 왕정이 폐지가 됐대. 그래가지고 그런 줄거리를 가진 희곡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은 저 time is beggar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시간이 거지처럼 구걸한다 이 뜻인데, 사람한테 뭐 이제 안 좋은 뉘앙스로 쓰였나 봐.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 루크레티 저기 뭐야? 여기 루크레티아라는 사람이 그 이제 겁탈을 당한 다음에 이거 인생인데 인생의 덧없음을 표시를 해준 거고, 그리고 시간의 무자비함을 강조하는 역할이래. 자, 이만큼 읽어가지고 저 시간이 구걸하는 거지처럼 구걸한다는 말을 우리가 알아들었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 time is beggar라는 그 단어의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능동적인 거야. 우리가 읽어서. 이해됐어요? 얘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능동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인 거라고. 그래서 반대 개념으로 같이 이해를 해보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지문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지적 노력은 알아들으려고 하는 노력이야. 인지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산문을 끌어들이고 나서야 저 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정리가 됐을까요? 자, 넘어가 볼게. 밑에서는 기술 은유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디지털 은유는요 하고 반면에 하고 얘기해줘. 여기부터 이제 역접이라고 대조라고 뒤집어서 얘기한다고 새로운 개념을 던져준다고. 자, 얘는 능동적이고 그리고 임포징하대. 그럼 임포징 하면은 얘가 강요적인, impose가 강요하다야. enforce, force 해가지고 이런 단어 써주시면 돼요. 밑에 6번이야 나와. 자, in the sense that 해가지고 문장 구조가 똑같아. 어디랑 같냐면 여기 2번 문장 보시면 linguistic 말 한 다음에 are active하고 그리고 뒤에다가 in the sense that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엮어가는 거라고. 아시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얘가 이 디지털 인공물에 의해서 깨달아진다 그랬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 디지털 인공물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그냥 컴퓨터라는 소리야.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AI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거고, 걔가 active doing 한 다음에 우리의 의미의 지평선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사용자의 의미 지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생각이나 아니면 인식의 영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사용자의 의미 지평이라는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인식을 얘기하는 거라고. 지식이나 경험으로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바꾸면 이 부분을 바꾸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함축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리됐을까요? 자, 더 보세요. 그래가지고 기술 은유는 하고 부연 설명을 여기서 해줘. 그럼 부연 설명 뭐라고 하냐면 기술을 만드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앱을 하나 개발한다고 치자. 내가 요즘 노션이라는 어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공부를 해보려 그래. 그래가지고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노션을 다운받으려고 했어. 거기서 걔가 작동 방식이 뭔지 내가 알 필요를 거기 있는 거 읽어보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어플 소개도 보지 않고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다운 받을 때 그 어플 만드는 애도 그거를 굳이 내가 읽어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그거 안 하고 그냥 일단 냅다 다운 받은 다음에 내가 이 어플을 그냥 잘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걔가 만들어진 대로 던져준 대로 그대로 갖다 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네의 유용성은요, 첫눈에 분명하다고요. 그럼 첫눈에 분명하다라는 말이 그냥 즉시 뿅 하고 이 어플이 유용할 것 같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됐을까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까지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또 세익스피어를 또 얘기해. 정신이 없죠, 지문이. 그죠? 그 세익스피어를 또 얘기하는데 언어적 은유가 사랑받는 이유래. 그럼 언어적 은유는 왜 사랑받냐? 1번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랑을 받는 거야. 그럼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이 어딨냐면 여기 그의 작품의 의미가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아서. 선생님 영문과 나왔거든. 교수님이랑 같이 문학 수업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말을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해. 오늘은 이렇게 해석하고 내일은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자 네가 생각해봐라 이러고 결론이 항상 끊어. 아니 왜 결론이 없어? 작품을 해석을 했으면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주고 이 맨날 열린 걸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답답했는데 모든 산문들이 다 그런 거래.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치가 다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해석한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인 거래. 어쨌든 자 그래서 의미가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독자한테 의미에 대해서 너 스스로 혼자 생각해 보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래. 그러면은 지금 이 마지막 문장에서 해석한 대로 받아들이기에도 언어는 우리가 하기에 능동적인 거야. 우리 입장에선 능동적인 거고 그리고 언어적 은유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거라고 듣는 네가 직접 찾으셔야 된다고요. 정리됐어요? 그게 이 지문의 핵심이에요. 어려워요? 이번 모의고사가 좀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서 반대여서 사랑받는다 하고 얘기해줬어요. 자 넘기시면요. 여기 밑에다가 내가 여기 밑에다가 여기 뭐야 유반이어 조금 더 필요한 거 있어가지고 구구절절 써놨거든. 나중에 PDF 드리면 같이 챙겨가지고 묶어서 보세요. 30번 볼게. 자 30.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면 지금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성에서 목성까지 왕복하는 인공위성을 하나 쏘았다고 생각을 하자. 그래가지고 걔가 수성에서 목성까지 특정한 A 물질이 가는데 이동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를 측정하기로 했어. 자 우리가 할까? 우리 할 수 있어? 미쳤죠, 그쵸? 나는 수학을 못 해가지고 안 돼. 천상 문과생이라서 절대 못 해요. 자 그러면은 그거 누가 하면 돼요? 기계에다가 하면 되죠. 그쵸? 컴퓨터 시키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럼 그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 또 있을 거잖아요. 천문학자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것까지 하고 살아야 돼? 안 해도 돼. 자, 화장실 변기가 막혔어. 어떻게 해야 돼? 응? 그렇지. 사람 부르면 되지. 남편을 부르면 돼요. 그쵸? 자. 원장님 불러요. 원장님 부르면 되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없어. 세상을 살면서 모든 문제를 혼자서 개인이 다 해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너는 거기에다가 뭐만 하면 되냐면 사용법만 쓸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변기는 물만 내리면 되고 그리고 아까 또 변기랑 뭐 얘기해줬더라? 아 그래 컴퓨터는 켤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UI 인터페이스를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인간이 인지적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지 말고 그냥 작은 부분에다가 네 큰 머리를 집중해서 넣으면 된대. 다시 이 큰 뇌가 진짜 그 너의 큰 머리를 얘기하는 거야 지문에서. 그래서 그
커다란 기계에다가 계산에다가 너의 생각을 그냥 집어넣고 그리고 너는 그냥 거기서 작은 계산이랑 작업만 해주면 돼요. 이 내용으로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이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대요. 별걸로 다 탔죠, 그쵸? 자, 그래서 인간의 정보랑 그리고 시간 그리고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로 그거를 알아내서 그거를 발표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탄 사람에 대한 얘기인 거야. 이해됐니? 자, 더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특정한 부분을 우리가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집단한테 떠넘겨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집단적인 계산을 통한 문제 해결 이렇게 얘기한다고. 소재가 이래.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럼 극복한다 그랬는데 뭐를 극복하냐면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 아니야. 개인의 한계는 사회에다가 던져주면 된다니까 사회적 배움에 대해서 던져주는 거고 그 다음에 accumulate 하면 축적하는 거니까 축적하는 거예요. 뭐를 축적해? 집단적인 지식을 축적하면 되죠. 각각의 개인의 기여를 통해서 해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요. 문제를 계속 풀면 문제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 주제라든지 아니면 빈칸이라든지 그러면 기여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집단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지식을 축적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한, 한계라는 말이 주요하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조금 더 볼게요. 지문 보세요. 허버트 이랑 그 다음에 capacity, 닌지 능력에 관한 거라니까. 이 컴퓨터는 여기서 계산하다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원을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독립적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이 독립적으로 계산한다는 게 혼자 계산한다는 거예요. 너 혼자 그냥 계산을 잘 못해서 지금 이 소리를 말하는 거야. 니 혼자 계산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기여한다고요. 컴퓨터에다가 하고 풀어요. 정답을 slowly 해서 천천히 풀고 그 다음에 세대에다가 다 뿜빠이 해가지고 나눠서 같이 푼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해야 되는 건 뭐냐? 모든 건 올바른 해답을 사회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올바른 해답은요. 지문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해답의 진정한 의미는 사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to가 생략된 거예요. 밑에 보세요. 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컴퓨터나 변기가 작동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인터페이스 사용하고 물만 내릴 줄 알면 된다고. 그래서 전달될 필요가 있는 모든 거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나 근본적으로 이거보다는 기술이랑 상호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기술이랑 상호작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것보다 정말로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놨어. 뭐 모르겠고 우리가 큰 두뇌를 거대한 계산의 작은 조각에 바칠 수 있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네 혼자 모든 걸 혼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맡기고 너는 작은 것만 담당하면 된다 이 소리라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나 그러니까 똑같은 말 또 한 거고. 해결했어. 자, 밑에서 우리가 사회적 집합에서 단지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랬죠? 그럼 똑같은 말 또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조금 더 문장을 제일 깔끔하게 써줘서 우리가 이거를 주제로 같이 잡는 거야. 그리고 아래쪽에 있어서 결론으로 땅땅 정해준 거예요. 빈칸 넣기 하면 이런 데서 뚫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변형을 많이 시키면 소재만 갖다가 새로운 글을 써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지문에 이만큼만 가지고 변형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넘어갈게. 자, 31번은 다른 지문에 비해서 내용이 쉬워요. 자, 여러분 지문에서요. 이 사람들이 저 그 뭐라 그래? 수상 사진가잖아요. 그죠? 이 수중 사진 작가들이 문어를 봤죠. 그쵸? 처음에 본 게 넙치예요, 문어예요? 처음에 본 게 넙치예요, 문어예요? 자, 넙치 손 들어요, 빨리. 넙치다. 아, 괜찮아. 왜 손 못 들어? 자, 처음에 본 게 넙치다. 처음에 본 게 문어다. 내가 어제 똑같은 수업 하다가 우리 동네에서 하다가 넙치라 그래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 다 같이 내용 다 시험 보고 가라 그랬어요. 문어를 봤죠. 문어죠. 왜냐면 봐봐 여기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시 보고 나니까 중간 크기의 문어를 봤대. 그 똑같은 애를 또 본 거야. 한 번 더 봤더니 걔가 문어였다는 거야. 그럼 이게 넙치야 문어야? 문어야. 이해됐니? 그리고 나서 얘네가 본 게 내가 봤던 게 문어였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것만 알면 돼요. 이 지문에서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서 그 위로 올라오면 위에다가 조금 구구절절 써놓은 말이 있는데 여기 위장이라는 단어 있죠, 그렇죠? 문어가 모방도 하고 그리고 위장도 하는 거예요. 위장을 해서 사냥 능력이 뛰어난 아이다야. 그래서 얘의 생존 전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장의 달인 막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같이 붙여줘. 자, 그래가지고 문어 종이 가진 최고의 방어는 많이 숨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사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낮에 얕은 곳에서 문어 보는 거는 되게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는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scared. 이해됐어요? 자, 그랬는데 걔네가 사실 처음 봤던 거는 넙치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지금 구라라는 거야. 아시겠죠? 넙치인 줄 착각했다 이 소리야. 마지 심라이크에서 넙치처럼 보였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넙치처럼 보이는 거야. 말해가지고 마치 나던틸처럼 구문을 써줬는데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이때 강조 구문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강조 구문이니까 여기서 끊으면 이거 다 이러면 되잖아. 그리고 나서 이거 가리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대절하는 것은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럼 해석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 우리가 그거를 다시 봤을 때였다 이 소리라고. 뭐가? 걔네가 미디엄 사이즈의 문어처럼 보였던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미디엄 사이즈의 문어가 문제가 있어. 여기 with를 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pp 이렇게 써줬어요. 그리고 나서 목적어를 한 번 더 써주고 ing 썼어. 우리가 이거더러 뭐라고 부르냐면 with 분사구문이라고 불러. 여기 독립이 단어까지 모르셔도 돼. 아시겠죠? 자, with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데 with를 써주고 뒤에 목적어를 쓴 다음에 동사원형 ing 형용사구에서 형용사랑 그 정도 급의 단어를 모두 다 써주셔도 돼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얘 가.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얘 가 이거 되면 된 채로 이렇게 말해.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누가 한 거냐면 이 다리 8개가 접힌 채로고 그리고 눈 2개가 위쪽을 응시하면서죠. 그래서 원래 여기가 빈칸이었어. 여기 환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문어는 막 똑똑하고 시력도 좋고 색깔이랑 패턴도 방법을 이거 바꾸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다른 생물체처럼 변장도 잘한다 하고 얘기해줘. 특별한 거 없어 이제. 자, 그래가지고 밑에 보시면요. 여기 문어가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더 많이 발견되고 있고 막 바다뱀처럼 변신하는 문어도 있고 우리가 문어종에 대해서 이런저런 애들을 많이 발견을 해왔대요. 그래가지고 걔네가 모방하면서 사냥을 한다 했잖아요. 여기 모방한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다른 생물처럼 보이도록 모습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어가 여기 콤마 ing에서 여기 뭐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얘랑 스티킹이랑 같이 병렬이죠. 그럼 정리하면 얘가 갑자기 이거를 팔다리를 펼쳐내고 그리고 나서 뭐든지 움켜잡죠. 그래서 이렇게 총 3개를 넣어요. 찔러 넣어요. 정리됐어요? 여기 지금 펼치다라는 말을 develop로 써가지고 조금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해결했을까요? 넘어갈게요. 별다른 거 없어. 문어 먹고 싶다. 자, 32번. 고통을 경험하고 견디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의 역할. 주제가 되게 거창하게 써 있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자, 고통의 재구성이랬죠, 그죠? 네가 생각하기 나름이래. 자, 지금 죽을 듯이 너무 힘들어. 지금 안 자면 미쳐버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딱 5분만 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영어 단어 한 글자라도 더 외우면 곧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 알겠죠? 괜찮아요. 안 죽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해줘요. 우리가 어려운 말 자꾸 하지 말고 네가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르대. 그거랑 관련이 있대요. 자, 그래서 사람이 3명이 나와. 그래서 예시가 1번이 15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울트라 마라톤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증 치료를 받는 환자. 이렇게 세 마리가 나와요. 자, 그러면 1500m 달리기 선수를 생각해봐. 마라톤 해본 적 있어요? 달리기 해본 적 있어? 1500m 안 뛰어봤어? 1500m면 여기서 그럼 1.5km면 어디까지 가야 돼? 아, 그래? 거의 걸어가 봤어? 얼마나 걸리는 거야? 1.5km면. 응? 한 30분 걸리나? 아, 그럼 30분이면 될 것 같은데? 1.5km 걸으면?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자, 그걸 달리기 한다고 생각해봐. 어때? 상상하고 싶지 않다, 그쵸? 그렇게 뛰고 싶지 않은데. 자, 그러면 얘가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는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레이스에서 이기려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어. 그러면 달리기 하는 애잖아. 그죠? 근데 이게 screaming,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터진다 그랬어. 폭발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폭발하는 건 아니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다시 비명을 지르는 건 이 자식 근육이 지르는 거고 그 다음에 터지는 건 얘 폐가 터지는 거야. 문장의 주어가 다르죠. 여기 ing 하는 애 주어랑.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 여기 명사를 남겨놓고 주어가 같지 않아서 남겨놓은 거예요. 대신 하면서에서 동시동작이니까 ing를 써준 거라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가에서 은은이가를 붙여줘. 그러면은 그들의 머슬이 해서 근육이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들의 폐가 폭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걔가 이렇게 산소 부족으로 막 헉헉거리긴 하는데 걔 별로 안 힘들어 한대요. 자, 그거보다 더 심각한 애들이 있는데 원래 마라톤은 4.2 하고 42.195 막 이렇대. 그렇게 뛰는 거래. 해본 적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뛰는 건데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게 따로 있대요. 종목이. 울트라 마라톤은요. 50km 뛰는 것도 있고 100km 뛰는 것도 있대요. 해보고 싶어요? 그냥 살면서 절대 안 해볼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울트라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 울트라 마라톤 뛰는 애들은 crazy, 미친 애들이죠. 그죠? 말고 열정적인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어. 근데 걔가 인 바운더리를 넘어서 가지고 지 자식을 밀어 넣는 푸시 A to B. 이해됐어요? 그 자식을 충분히 밀어 넣을 만큼 미친 사람들이라고. 아시겠죠? 열정적인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 커버가 우리가 커버하다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커버가 사실은 가다로 해서 그랬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우라고 얘기하셔도 돼. 괜찮아. 커버하면서 이래도 그냥 의미가 맞는 거야. 어떻게 커버하냐면 몇 시간 동안 50에서 100km 거리를 커버하면서야. 그럼 이렇게 뛰는 애들은 고통이 지 친구다라고 또라이처럼 얘기한대요. 이해돼요? 공감할 수는 없지만 지문은 이해했어. 좀 더 볼게. 물리치료 받아본 적 있어? 없어요? 살면서 없어? 그 도수치료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어? 아, 그래? 좀 낫다. 자, 그럼 도수치료 받으러 가면 짜증나. 짜증나진 않아. 알겠죠? 그래도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참을 만큼이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돈을 냈다고요. 뭐 수동적인 백페인 테라피에 대해서. 너는 가만히 있으니까 수동적인 거야. 그래서 그 치료에 대해 가지고 내가 some form으로 어떤 형태로 지불을 했다고 돈을 냈다는 거야. pay for.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의사 선생님이 눌러요. 깊이 아픈 부위를 환자의 등짝에다가 뭐 하려고 모빌라이즈 풀어주려고. 풀어주는 거니까 릴리즈 완화시켜주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면 환자가 생각을 한다고. 이게 문장의 주어 동사예요. 뭐라고? call AB라고. 그거를 좋은 통증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제 그리고 나서 얘나 그 환자, he나 or she는 환자를 얘기하는 거야. 환자들이 그게 가치가 있을 거라고 하고 여기 의사 선생님이 아픈 데를 꾹꾹 거기를 직접 누르든지 말든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뭐라고? 고통은 다 마음먹기 나름이래. 그게 이 문장의 이 지문의 결론이에요. 예시 1, 2, 3 해가지고 또로로 쓰고 끝나. 나 같으면 변형 낼 거면 예시 하나 날려버리고 밑에다가 지문을 더 길게 붙이겠어. 결론을 쓰겠어. 그리고 나서 빈칸을 넣어줄 거야. 아시겠지? 넘어갈게. 졸려 하나
자, 소비자 상품의 가격이 세 가지 버전인 이유래. 그래가지고 사람들 원래 이렇게 한 가지 버전만 있었어. 그래서 여기 10만 원짜리 프린터기 하나만 내줬다고. 그랬더니 하나만 있을 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에다가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했을 수도 있어서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거 더 비싼 물건 살 수 있는 애가 있는데 10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이거 샀다라는 소리야. 나는 15만 원이나 30만 원짜리를 구매할 여력이 있는데 제품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못 샀다고. 이해됐니?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번에는 비싼 거 하나 더 내놨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 이거 50만 원짜리가 비싸니까 그냥 싼 거 결국 산다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손해고 이것도 손해죠. 이해돼요? 이렇게 전부 다 손해니까요. 하나 급평 하나 내주고 그리고 중간 사이즈의 하나를 내준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뭘 산대? 가운데 거를 산대. 근데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가서 사. 그리고 영업하러 가면 이제 하이마트 같은 데 가서 가전제품 사러 가면 이렇게 대부분 세 개를 추천을 해. 이게 기본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여기에다가 이게 추가가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제일 비싼 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다 중간 모델을 산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쨌거나 이거 두 가지 버전이랑 한 가지 버전이랑 내놓은 것보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싼 거 팔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좋은 거잖아. 그래서 세 가지 버전 출시하는 거래. 다 끝이야.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많은 소비자 상품이 세 가지 가격이 버전인 이유 이랬죠. 그래가지고 다시 세 가지 단계의 가격 책정이 이렇게 단계를 세 개를 내가 지금 조종한다라는 소리야. 해가지고 거기 지금 마니플레이트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자, 그 다음에 이 소비자의 가격이 세 가지 버전인데 이 세 가지 가격은요. different factors랑 그 다음에 가격을 특징이랑 그리고 다른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문으로 돌아올게. 한 번만 빠르게 봐요. 자, 1번에서 대양전쟁 회사에서 내가 근무를 해보니까 왜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하는지 알겠더라 이 소리야. 그게 주제문이고 2번에서 여기에다가 마이테보 PP에 너무 아무 표시가 없어. 그래가지고 마이테보 PP가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 소리잖아. 거기에다가 should라든지 must를 넣으면 뜻이 달라지니까 쓰시면 안 돼. 그리고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했을 수도 있어서 이랬으니까 걔네 데리고는 저기 더 비싼 물건을 사고 싶은 애들이 못 삼. 이거를 같이 짚어주시면 되는 거야.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the other 이거 한 번만 같이 체크해서 봐봐. 하고 나서 지문 설명 똑같은 얘기고 그리고 세컨 모델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이게 결론이야 지문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6번 문장 있죠? 개 중요해. 잘 볼게. 이거만 하면 셔. 걔네가 buy that 이하라는 걸 인지하면서 사. 그럼 하면서면 콤마 ing에서 분사구문 동시동작 써주면 되는데 분사구문에서 being은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생략하고 나면 형용사만 남는 거야. 물론 절로 쓰면 이제 뭐 as, they, unaware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접속사 대 쓴 다음에 그 자식들이 조종당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수동분사 구문을 해석할 때는 채로라고 얘기해. 아니면 하면서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뭐 여기 가격 아이템에서 조종받았다는 거죠. 이 조종받았다는 단어가 지문에서 겁나 중요한 단어예요. 알겠죠? 10분 쉬어요. 지금부터 10분 쉬고 그리고 나서 지금 51분이니까요. 1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아시겠죠? 너무 천천히 나간 것 같아. 근데 15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50분이니까 15분이면 29, 30, 30, 2, 3, 4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잘 된 거잖아. 근황 빨리. 어? 어? 야 누가 먼저 했어? 누가 먼저 했어? 뭐라고? 언제? 왜? 어디서? 집? 시에? 빨래댕. 뭐 하면서? 그냥 와서 오늘 미친 거 진짜 미친 거 어떠셨어? 바로 좋겠지. 야 설렌다. 근데 기말고사 망하는 거 아니야? 괜찮고. 애들 공부 알려달라 그래. 알려주는 거야 문제가 아니라 저건 현장에 안 해서 안 나오는 거 맞긴 해. 현장에 클리닉도 안 하지 않았어? 클리닉은 남는다. 야 근데 가르쳐 주다가 너네 헤어질 거 없을 때 지금 있는. 인생이 행복한가 봐. 인생 첫 커크신가요? 와 대박. 커크야? 진짜로? 커카라는데? 인생 첫이야? 오. 근데 아직 네. 12월 멀었다. 맞아. 야 그때까지만 사고. 네? 아, 뭔 소리야? 그때까지만 헤어지지 마. 너는 뭐 손을 잡아니? 이렇게 좋아해. 왜? 진짜 자. 어디까지 했어? 어디까지 했어? 굉장히 팔로워 뒤져야겠다. 카레 어디야?
주말에 와야 되잖아. 근데 이것도 와야 돼. 내가 안 가. 나 친구랑 영화 보러 가시겠지? 재밌겠지? 뭔가 보고 왜? 그다음에 아리아나? 응, 마리아나 나오고.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맞아, 잘하네. 나 너네 말한 거 아니야. 하지 말고. 좋냐? 현정이 남자친구 찾기 프로젝트 올 거든. 알려줘. 어 맞네? 나 살짝 포부해뒀어. 대박이네. 역시 얘 연희 좀 나왔지. 나? 너 이렇게 애들 팔로 많이 돼 있어? 광님이랑 민선이랑 신진욱이랑 민수랑 민서 주지 가은이 엥? 뭐야? 광님이 동창이네. 찾았다. 흘러가? 너도 할까? 흘러갈까? 걸었나? 나 모르는 사람이 걸면 어떡해? 걸었는데 나 방금. 오늘 클리닉 교과서 출가 오셔 모의고 생각을 생각나는 안갈 거야. 이제 못하면 나 이유가 다행이다, 이거. 없습니다. 나너 모의고사 다 했는데? 근데 교과서 출가 우선이 뭔 소리야? 나 교과서 영접도 다 하고. 나 모의고사 하면 나 지금 모의고사 나 서술형만 꼴 받아가지고 남겼거든. 나 내일 영화 보고 푸딩 먹을 거야. 하나만 하고 가야겠다. 이거 못 떠드신 거야? 내 건가? 미안해. 고인은 아니었어. 어머. 미안파. 아, 근데 7번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알록이 달록이. 지금보다 좀 더 빨리 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네. 알아들을 수 있어? 네. 내가 넣어봐. 내거 아니야? 내놔. 내거 아니야? 내놔. 줘. 자, 34번부터 보세요. 기후변화가 그 기후 막 그런 그 막 난리 난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나? 투모로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알아요? 다행이야. 너무 옛날 영화인가? 이 영화를 안 보고 살아가지고. 자,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 어때? 좋아요. 아, 좋아. 신나요? 재미있어. 재미있죠, 그쵸? 보기에 그냥 신나고, 그리고 느낌 나쁘지 않아요. 자, 근데 너네 집 창밖에 문을 열었는데 눈이 그렇게 오고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영화 볼까? 그만 보면 되죠, 그죠? 그냥 문 열고 창밖에 보면 되는데 뭐 영화를 뭐하러 보고 있어. 자, 쓰나미가 났어. 그래가지고 해운대 앞바다가 막 난리 난 영화가 있었어. 우리 동네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막 다 둥둥 떠다니고, 그다음에 우리 집 막 저기 막 10층인데 9층까지 막 물이 차 있어요. 영화 볼 거예요? 소설 읽냐고? 안 읽죠, 그쵸? 창문 열고 그냥 문 밖에 보면 된다니까. 그래서 하지 않을 거다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본문 보세요. 스크린에서 이 클라이메이트 디자스터가 어디든지 다 네가 보는 여기든 저기든 있는데 말을 좀 어렵게 말해놔서 그래. 세계 기후의 변화의 범위가 그만큼이나 빠르게 기후 픽션 장르를 없앨지도 모른다 이랬잖아. 그러면 한국말을 다시 정리하면 세계 기후 변화의 범위가 너무나 빠르고 커져서
너무 늘어나서 기후 픽션 장르가 없어질 거라야. 그럼 이게 없어지니까 온난화에 대한 얘기도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만하면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만하고 그리고 그거 할리우드에서도 영화 안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커지고 그리고 너무 명백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없어질 거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리됐어요? 이까지? 자, 그래서 커지는 기후 변화의 규모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기후 픽션 장르가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주변 삶의 특징인 것처럼 보일 때만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그게 지금 내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야.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그냥 주변에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그냥 신경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것처럼 보일 때까지 네가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살다가 3, 4도 기온이 올라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한다고. 그럼 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말을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feel isolated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고립되어 있다고 네가 느낄 수 없을 거래. 부정이야, hardly. 그러면은 고립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면 내가 고립됐다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기후변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이 저거 여기 expand를 realize로 바꾸고 그 다음에 occurs to occur는 바꿔가지고 여기에다가 inevitably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이거 써줘도 아무렇지 않단 말이야. 이해돼? 이 정도 어휘는. 그리고 나서 cease to be story. 그러면은 이야기가 되기를 멈추고 나한테 현실이 될 거다.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ease to 동사 원형이죠. 겁나 중요해요. cease to는요. 뒤에다가 to 부정사도 가지고 to 부정사도 동명사도 가져요, 여러분. 아시겠죠? 꼭 외워두셔야 돼요. 뒤에 보면은 나와 어휘면에. 그래가지고 니네 집 창밖으로 보이는 게 현실인데 픽션을 왜 보고 왜 읽냐 이 소리야. 그래서 지문 밑줄로 가면 이 즐거움이 공포의 형태로 오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지금 현실 도피적인 즐거움을 줄 수도 있죠. 그 상황이 되면. 자,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이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시공간적으로 멀리 있다고 가장을 못할 때 그러면 너한테 일상이 되고 현실이 됨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렇게 되면 가장하는 걸 멈추고 그러니까 가장하는 걸 멈춘다는 말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생각하게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적응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줘. 정리됐을까요? 자, 맨 위에다가 구구절을 써놓은 말에 특별한 게 없어. 넘어갈게요. 35번 보세요. 자, 정치적 선택으로 인한 물 부족 위기 이랬는데 여기 이 지문에서 핵심은요. 여기 물 부족이 정치적인 거고 그리고 선택적 정치적이고 그리고 선택적이다 이랬는데 이 선택적인 게 왜 선택적이냐면 물 부족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인프라 똑바로 갖추고 그리고 이거 물 관리 잘하면 누수 없이 그리고 그냥 좋은 인프라로 사람들한테 물 모두 다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선택적이라고. 그래서 정치적 무관심이랑 부조의가 선택적 물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이 소리야.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건 물 위기가 정치적이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한 가지 이유다 이 소리야. 그럼 이거 지금 괴로운 게 왜 괴로운 거냐면 자원이 풍부한데 물 많은데 정부가 똑바로 안 하고 그리고 관심 안 가지고 인프라 개똥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자, 더 볼게요. 자, 그래서 물 위기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그거를 겪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준 다음에 예시를 들어서 말해줘 이제. 자, 누수에서 주택 공급보다 이제 되는 양이 훨씬 더 많대. 그래서 미국에서는 물의 16%가 벌어지고 브라질은 미쳤죠. 40%가 물 공급하는 거에 40%가 지금 다 없어지고 있대요. 담수는 다 우리가 먹는 물을 얘기하는 거고 5번 문장이 엄청 중요한데 문법사항도 많고 그리고 이해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모든 곳에서처럼 선택적인 부족이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부익부 빈익부를 더 분명하게 강조를 해주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21억 명이 안전한 식수가 없고 그 다음에 45억 명은 위생이 이제 여기 그 뭐야 적절한 위생이 부족하다 이랬는데 여기 이 셀 함축 의미는 자원이 충분한데 정치적으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못 먹는 그 상황이죠. 이 지문 뒤에서 얘기해주는 상황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수동분사 구문으로 시작했는데 보여지 듯이에서 as절로 고치시면 되거든. as를 쓰고 그 다음에 it을 주어로 본 다음에 시제가 하이라이트니까 is 해가지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 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이쪽이 아닌가 보다. 자, 집단 내에서 인식의 중요성이랑 행동 조작 방식 이랬어. 무슨 예시를 들어줄까? 그런 거 없냐? 어렸을 때 문구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100원짜리 깎아 훔쳐본 거. 아, 물론 엄마한테 걸리면 엄청나게 혼나지만 유혹을 받아본 적은 있죠. 없어? 한 번도 안 해봤어? 오, 착한 아이들이네. 엄청 잘 컸네. 큰일 났네. 자, 그러면 나는 이거 나는 그 특정한 옷. 다른 애들이 다 그 파카 갖고 있어. 그리고 그래, 다 에어팟 있잖아요. 그쵸? 다 에어팟 있어요. 나만 없어. 나만 유선 쓰고 있어. 기분이 어때요? 좀 그쵸? 내가 유선을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 다 쓰고 있는데 내 이어폰 유선이야. 나도 무선 써야 될 것 같이처럼 느껴지지. 그죠? 좋아. 자, 그래가지고 이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우리한테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그게 중요한 세상이 됐고 거기다가 내 행동을 거기다 맞춰. 나도 저 이어폰 산단 말이야. 근데 그 사가지고 쓰는데 내가 그거 쓰면서 외부가 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해. 그냥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지. 쟤네가 다 쓰고 있어서 내가 산 거는 아니야 라고 합리화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압박에 남들이 다 쓰니까 나만 안 쓰면 조금 이상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의식적인 수준에서 깨닫는다면 네가 그거를 인식을 하면 네 행동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잖아. 제가 써가지고 쓰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내가 제가 써가지고 내가 따라 쓰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면 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투덜거리거나 냉소적인 걸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야. 이해됐어요? 자, 지문으로 다시 볼게.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자존감이랑 감정이 그룹 내에서 사회적 지위를 높인대. 내가 그거를 그 에어팟을 쓰는 게 무선 이어폰을 쓰는 게 당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존을 돕기 위해서 진화한 방식이래. 이제 더 나아가면 내가 좀 하찮은 예시를 들어가지고 그런 건데. 자, 그럼 다시 개인 여겨주면은 내가 거기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자원도 얻고 그 다음에 짝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은 내가 그거 아무것도 다 못 얻어. 그래가지고 이거 신체적으로 유전적으로 사는데 좀 문제가 있대. 그래가지고 야 수백만 년 동안 이러한 압박은 지위를 최대화하는데 민감하고 능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파워 2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파워 2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공했대요. 그리고 번영해왔대요. thrive 해왔단 소리야. 자, 그래서 이 결과는 우리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무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자,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사람들 주변에 신경 쓰고 산다는 소리야. 우리가 그렇게 발달하도록 이끌어왔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자존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존심을 느끼기도 하고 수치심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느낀다 그랬죠. 그래서 지문에서 얘기한 이 such related emotion이요. 이런 감정들이 컴필이죠. 그쵸? 얘 뒤리고 뒤에 가시면 유반이어 나오거든. force라든지 아니면 oblige라든지 단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수는 필수 단어야. 컴필하고 뒤에다가 A to B 이렇게 써줘. 그래서 커뮤니티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강요한다 이랬어.
그래가지고 아까 마저 본 대로 결정적으로 동기가 내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압박에 반응했다고 의식을 하게 되면 내가 그거 받아들이는 게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단 내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고 싶고 생존을 돕기 위해서 내가 진화하는 방식이다 이 소리야. 넘어갈게요. 37번 보세요. 자, 우울증에 관한 얘기예요. 지문을 정리하면 우울증은 뇌의 물질 감소가 우울증을 유발해주는 게 아니고 뇌의 신경을 전달해주는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게 한 줄 요약이야. 정리됐을까요? 다시 보세요. 자, 화학적인 불균형보다 의식의 문제다가 우울증이야. 그래서 지금 우울증 재정의가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소재예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형광펜으로 칠해놨는데 임밸런스 하면 불균형이잖아요. 그쵸? 그럼 불균형은 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발생한 거고 근데 이 불균형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이 왜곡이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 왜곡은 의식의 왜곡이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의식이랑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distort 하면은 그냥 의식 이거죠. 그쵸? 그래서 distort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고요. 문제 풀다 보면 rethinking, 재고하다 이 소리야. 다시 생각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울증에 대해서. 그리고 reconsideration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정리됐어요? 자, 주제는요. 여기서 사회적 통념. 이 통념을 영어로 말하면 그 미신할 때 myth 그거 쓰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그냥 미신이라고만 한 단어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니라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 얘기해줘. 뭐 몰라도 돼. 그냥 정통적인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울증이 이 신경 전달 물질 단어도 좀 또라이같이 생겼죠. 신경하고 트랜스 하면은 전달하는 거고 그리고 meters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야. matter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신경 전달 물질이 돼.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에 의해서 우울증이 야기되는 걸로 생각을 해오고 살았는데 근데 문이고 뇌 속의 물질이 이게 원인이 아니고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울증이 오면은 이게 결과로 같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우울증이 저거를 감소를 일으킨다는 거야. 뭐? 이 감소가 우울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아니고 여기 파란색으로 박스해 놓은 거는 문정삽입 중간에 나오면 적절하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요. 얘는 이 우울증이 뇌의 물질 감소를 유발하는 것 이랬죠. 그쵸? 그래서 이 수정된 인과관계의 함축 의미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지금 얘나 아니면 내가 쓴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내가 쓴 말이 조금 더 쉬운 말이거든. 그럼 우울증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의 원인이 아니고 결과라고. 원인이 아니고 우울증이 생겨서 이게 나온 거라니까. 그래서 그게 우울증의 의식 문제로 재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6번하고 7번 문장은요. 생각보다 얘기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의식은 뇌의 기능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실체이다 이랬어.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네 의식이야. 뇌의 기능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뇌는 그냥 수단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 수단이라는 말이 의식이 뇌에 의존하고 얘랑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뇌가 도구일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여기 no more tha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교급 표현이거든요. 그냥 외워. 알았죠? 이거 가지고 막 no matter A than B도 있고 no less A than B도 있고 막 시리즈가 겁나 많아요. 알았죠? 할 시간이 없어 내신이라. 자, 그냥 단지 뭐뭐에 지나지 않는 해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돼. 바꿔서 어운이로 같이 바꿔 쓰셔도 돼요.
생각해보면 걔가 has no more than 100 books 이랬어. 그러면은 걔는 단지 책이 100권밖에 없어 이 소리거든. 그러면은 에게 겨우 100권밖에 없네 정도의 느낌이야. 그럼 에게 겨우 100권밖에 없네 정도의 느낌이니까 뇌가 에게 겨우 의식기관일 뿐이구나 정도에서 단지 정도의 느낌이라고. 멀리 이 정도의 느낌이야. 자, 좀 더 봐봐. 그래서 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냥 의식의 수단이니까 뇌가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the brain이고 우울증의 근본 원인은 상태의 왜곡이다. 여기서 나오죠 왜곡이 그죠? 왜곡이고 그리고 자아감이랑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래. 다 모르겠고 암튼 이러한 게 우울증이다. 그래서 결론은 우울증은 의식의 질환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 그럼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아는 게 있나 없는 것 같아. 넘겨볼게요. 자, 38번은요. 심리학 얘기예요. 심리학이 있잖아. 인간의 본성을 설명해주는 학문인데 가정 게 아니고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썰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데 과학을 쓴대. 그럼 과학을 쓴다라는 말은 좀 더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분명한 수단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분명한 수단으로 지문에서 얘가 세 개를 얘기해줘요. 첫 번째 거 다시 이 지금 understanding people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쓰는 과학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생긴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는 사물을 왜 그렇게 보나. 그리고 세 번째 딴 사람들이랑 왜 그렇게 상호작용하고 사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본대.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정의가 이 글의 제목이야. 그러면 일반적인 믿음이나 아니면 가정 그리고 순전한 어리석음 아니면 어떤 특정한 걸로 그런 거로 보는 게 아니고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을 두는 거래요. 그러면 MBTI는 과학적인가? 딱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인간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도 보고 사물도 보고 상호작용에 MBTI가 심리학이랑 같이 연결된 거라는 거는 인지가 됐어 그럼? 이해가 됐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막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 구분하고 그러잖아. 해본 적 없어? 왜 AB형은 또라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응. B형에는 미친놈이 많고 막 이런 거. 자, 여기서 핵심어는 과학이래. 자, 다시 아까 했던 1번에서 했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인데 사람들이 의견이나 소문 아니면은 그 시대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적 관점에 의존하지 않고 이 심오한 사상가들의 숙고된 의견에도 의존하지 않는데 여기 지금 이 전기 첫 번째 문장에서 여기 5번에서 얘기하는 이 말은 전부 다 심리학자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답으로 고르시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안 하는 거고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증거 기반 접근법을 쓴다고. 그래서 증거 기반 접근법을 쓴다는 게 중요하대. 됐죠?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또 얘랑 같이 엮이는 얘기인 거야. 그래가지고 확신하려고 쓰는 거고 현대 심리학에 다루는 건 근본적인 과정이랑 원리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겁나 재미없는 지문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현대 심리학이 뭔지 보여준다 이랬으니까 현대 심리학의 정의 이런 내용이에요. 잠시만요. 배터리가 5% 남았거든. 못 버틸 것 같아. 근데 여기다 꼽는 건가? 자, 39번에서는요. 생명체의 복잡성이랑 운하화로 설명되는 안정적인 형태 이랬는데 여기서 여러분 운하화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거든. 여기밖에 없나 콘센트가?
해볼게. 이건가? 됐다. 자, 운하화가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지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운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동글은 아니고 좁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대륙이랑 이 대륙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나마 운하면 지도를 예를 들어서 파나마 운하면 요렇게 생겼잖아, 이 나라가. 너무했어? 자, 이게 저기 미국이고 이게 남미야. 그러면은 그냥 봐. 여기 사이 여기 이게 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래. 자, 여기에다가 여기가 대륙으로 그러니까 땅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여기는 태평양이고 여기는 대서양인데 거꾸로인가? 맞아. 자, 그럼 여기가 대서양이고 여기가 태평양인데 여기서 일로 가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찍고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북극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려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뚫어버렸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파나마 운하라고 불러.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좀 고난이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이 이렇게 있어요. 유럽. 그럼 이게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동지중해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탈리아 그 다음에 여기 포르투갈 여기 스페인 그 다음에 막 프랑스 독일 해가지고 여기 위에 영국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중동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또 넘어가는 요 길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원래 육지로 막혀 있는데 여기도 뚫어줬어. 그래서 여기는 수에즈 운하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하가 세 개에 뭐 다른 운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네 두 개가 되게 중요한 운하야.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면 이 운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넓혀져서 들어가는 거잖아. 넓혀진 걸 좁힌다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운하화라고 써줬어. 새로운 개념이야. 생명체가 발달을 하는데 왜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다른 벌레 자식들이 새로 창궐을 해가지고 유전적으로 뭔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가뭄이 들어가가지고 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결과가 다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결과가 일정하다는 건 여기 이 위에 말은 내가 GPT랑 같이 정리하기로 했는데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결과로 수렴하면 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자, 밑에 보자. 이건 지문 이해를 다시 써는 거고 그래서 운하의 다른 예시를 준비를 했어. 그러면은 주변의 상황이 어쨌든 영향 안 받고 그대로 그냥 일정한 형태를 유지한다잖아, 생물이. 이해됐니? 그럼 다시 얘기하면 꽃의 형태를 유지하는 거야. 꽃이 피는 데 있어서 특정한 꽃이 피면 그냥 그 꽃은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고 꽃잎도 있고 계속 그 형태를 똑같이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운하화라고. 또 볼게. 소뇌가 발달한대. 그럼 소뇌는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뒤쪽에 네 목 있는 데 쪽에 뒤쪽에 이렇게 위치돼 있는 거거든. 얘가 태아기나 유아기 동안 소뇌가 발달을 할 때 엄마의 뱃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어. 그리고 사람마다 거기서 세포가 다 분열하면서 유전적으로 변이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든 소뇌는 그냥 구조적인 형태를 다 똑같은 형태를 띄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지. 그리고 기능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소뇌가 운동을 원래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뇌야. 그래서 정상적인 운동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곤충의 탈피 과정도 똑같은 거래. 탈피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번데기가 이제 성충으로 갈 때 그걸 탈피라 그래. 그러면은 번데기가 될 때 외부의 요인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작용을 해서
잘못될 수도 있는데 변태해가지고 성충이 되는 과정이 그냥 번데기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비가 부화하는 과정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을 덜어 운화화라고 그래. 이해돼? 지문은 운화화가 뭔지를 설명하는 지문이야. 생명체가 겁나 복잡하고 외부적 요인들이 개 많은데 그냥 그거 다 운하화로 다 돼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예를 들어서 꽃으로 예를 들면 꽃이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하는 게 안정적인 상태인 거고, 소뇌를 예로 들면 소뇌가 운동 기능을 너든 다 똑같이 유지하는 게 안정적인 상태라는 거야. 근데 이 안정적인 상태라는 걸 다른 말로 바꿔서 쓰면 발달을 좁힌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렇게 말고 암술이랑 수술이 10개 있는 종도 있고 11개 있는 종도 있잖아. 근데 그 10개 있는 종 안에서도 암술이랑 수술이 물론 이제 암술은 하나지만 수술이 10개 있는 종에서도 수술이 15개가 될 수도 있고 18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발달을 할 수 있는데 발달이 좁혀진다고. 쌍꺼풀을 예로 들어볼까? 너 쌍꺼풀 있어? 없어지고 있어. 아, 괜찮아. 그거 저기 학교 졸업하고 좀 있으면 다시 생겨. 괜찮아. 알겠죠? 진짜 경험담이야 이거. 너 있어? 속쌍꺼풀 있어? 나는 겹이야. 안 한 거거든. 찐이야. 그랬는데 이게 붙잖아. 그러면은 막 3겹, 4겹 이렇게 생겨. 하나만 있어야지. 대체 이게 뭐야? 자, 그래가지고. 구분하기 쉽게 있고 없고 이거 2개로만 따져보게. 아시겠죠? 중간은 없어 쌍꺼풀은. 그러면은 이제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유전자 해가지고 네 뱃속에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막 네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심하게 다치셔가지고 뭔가 커다란 뱃속에 이슈가 있었어.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네가 약간의 충격을 좀 받았어요. 엄청난 일이지, 그치? 환경적 요인이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파가지고 너는 뱃속에 있고 막 무겁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어. 환경적 요인이죠, 그쵸? 그래도 쌍꺼풀이 눈동자가 없진 않잖아, 우리가. 그죠? 눈꺼풀 다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쌍꺼풀 있고 없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나오잖아요. 반만 있는 애는 없는 거야. 그게 운하화라고. 이렇게 발달이 좁혀진다고요. 반만 있을 수도 있고 3분의 1만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있고 없고 둘 중에 하나로만 나온다고. 그게 운하화에 따른 안정적인 상태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내용이해에서 stable state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걔네가 복잡성을 얘기해서 their complexity가 나와. 그러면은 다양한 원래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제한된 발달이 좁혀지고 제한됐다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문 봐봐. 생명은 물리학자들이 고차원 시스템이라고 부른대. 그럼 이 고차원 시스템이라는 말은 발달 상태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멋진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생명은 고차원적 시스템이래. 했죠? 자, 그래가지고 한 세포 하나에서도 분자가 자, 그럼 그 밑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더 적은 수의 존재의 집합적인 방식이 나타날 때만 안정적이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랬잖아. 자, 정리하면 다시 적은 수의 존재의 집합적인 방식이니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을 때 안정성을 유지한다야. 그러면 이 한정적일 때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배아가 발달할 때 쌍꺼풀이 있고 없고 이렇게 2가지 형태로만 정리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긴 게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해서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 콘레드라는 사람이 운하화라고 불렀대. 그래가지고 이 운하화가 어떻게 된 거냐면 무작위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고 그냥 명확하게 정의된 상태 안에서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해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데 지문이 거지 같게도 예시가 더 어려워. 알겠죠? 예시를 몇 개를 들어줬냐면 2개를 들어줬어. 첫 번째 예시는 공이고 2번째 예시는 질병이에요. 이 질병의 이야기가 조금 더 쉽거든? 질병을 먼저 볼게. 자, 내가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병이 걸렸어. 근데 그 요인이 겁나 다양해.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영양 불균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에 걸렸으면 갑자기 추워진 날씨일 수도 있고
원인은 엄청나게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증상은요. 그리고 생리적이고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 다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아, 이 질병이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 질병이 이렇게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결과를, 똑같은 그러한 표현을, 증상을 표현하는 건 이거더러 운하화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공 예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공은 원래 굴러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굴러가지고 굴르고 굴러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해야 되는 거야. 높이차가 있으니까. 됐어? 그냥 받아들여. 어쩔 수 없어. 얘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공이요. 러프 랜드스케이프를 구르는 공이에요. 거친 표면을 구르는 공이야. 그러면 표면이 거칠든지 말든지 걔가 높이상 대굴대굴 표면을 구르든지 매끈한 표면을 구르든지는 상관없어요. 공은 그냥 굴러가지고 바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바닥으로 가는 게 말하는 증상이 되는 거고 이해돼? 같이 연결되는 개념인 거야. 안정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중간에 얘기한 이 러프 랜드스케이프가 이 거친 표면이 외부의 다양한 그 환경적 압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리고 나서 여기 계곡의 바닥으로 간다 그랬어. 이 따라왔어요? 넘어갈게. 여기 지문위에 한 번만 더 보세요. 이거를 지금 지문을 다시 써놓은 거거든. 생명이 고차원적인 시스템이라고 했고 세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수많은 분자 작용들이 다 안정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안정되는 이유가 운하화 때문인 거라고. 그래서 상호작용을 중간에 엄청 하긴 하는데 결과는 다 제한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운하화라고 부르는 거고 운하화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생명체가 잘 정의된 소수의 상태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대. 그리고 무작위 상태에서는 존재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건강이랑 질병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질병이 생기는데 생리적으로 그리고 증상의 발현은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 자 40번이에요. 마지막이에요. 트릭 처벌인데 트릭 처벌은 뭐 하는 거냐면요. 평소에 우리가 엄마한테 늘 듣는 그거예요. 아시겠죠? 응. 자, 방 청소 안 했어요. 엄마 뭐라 그래요? 아무 말 안 하죠. 포기했지 이제. 지금 해가지고 방 청소 하다가 참다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야, 그 뭐냐? 난 사춘기가 되게 늦게 왔어. 거의 고3 때쯤? 응. 그래가지고 고3 때는 엄마랑 같이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요. 그 남동생 셔틀이 있었어 이제. 그래가지고 밥 먹으래. 이거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카톡으로 이제 방문 열고 야 엄마가 밥 먹으래. 그래갖고 아니 싫어. 그럼 나가가지고 엄마 제가 밥 안 먹는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엄마랑 같이 의사소통을 고3 때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엄마가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교복을 벗어놓으면 이제 이렇게 내 방까지 현관문에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들어오는 동안 작게 벗어 바닥에 놓고 셔츠 벗어가지고 바닥에 놓고 그다음에 스커트 벗어가지고 세 걸음 걸어가면 스커트가 있고 세 걸음 걸어가면 이제 또 뭐가 있고 이런 식이지.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치우고 살면서 자기가 엄청 힘들었대. 그래가지고 치우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대. 근데 이제 들어 먹어야 말이죠. 그러면 치우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곱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해요? 자, 각자 상상해 보세요. 아시겠죠? 다 집에서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 그거더러 트릭 처벌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트릭 처벌이 좋다 이거야. 평소에 그냥 우리가 늘 듣는 건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대. 그럼 언제 없냐면 얘가 전제 조건이 있어. 외로운 아이면요. 그래서 외로운 아이면 혼나는 게 관심 받는 걸로 인식이 된대요. 이게 지문의 하이라이트야. 그래서 이 외로운 아가가 관심을 받는 걸로 인식을 해서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효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다른 전략을 가져봐라가 지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야. 그럼 그 다른 전략은
차라리 이제 지금은 동생 때리는 걸 예시로 들었으니까 동생 때리면 엄마가 혼내는 걸 예시로 들었으니까 다른 전략으로 일정 기간 안 때렸어? 그러면은 애기한테 너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릭 처벌이 항상 좋지만은 않다가 지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야. 그래서 역효과. 그럼 역효과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effective가 효과가 있는 이잖아. 그리고 나서 거기다 니스 붙여서 명사하고 앞에다가 인 써준다고. 그럼 반의어가 될 거 아니야. 역효과 이렇게 얘기해줬어. 그래서 트릭 처벌 피하기고요. 더 나은 행동을 위한 긍정적인 강화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서 애들한테 역효과를 초래하는 처벌을 방지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리됐을까요? 자, 내가 볼 때는 이게 절대 주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트릭 처벌 트릭 처벌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예시로 동생 괴롭히기가 있는데 아기가 이럴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부정적인 측면만 지적하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에 보상을 해라. 이렇게 하고 써주게. 그래서 얘를 주제로 바꿔주세요. 이거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지문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중간에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예를 들어 하고 얘기해줘. 순서 배열도 나쁘지 않은 지문이에요. 문장 삽입도 괜찮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동생을 때릴 때 엄마가 꾸짖는다는 걸 배우면 그러면은 애기한테 지금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애기한테 이렇게 해줘라 라고 얘기해. 그래서요. 마지막에 요약문 보면 애기들의 바람지 못한 행동을 강화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행동에다가 보상을 해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 지문이 끝나요. 해서 40번까지 다 봤는데 지금 6시 40분이거든요. 나랑 딴 때 보던 것보다 빨리 봤어요, 여러분? 그래요? 너무 대충 했나? 근데 잘 알아듣는 것 같던데? 잘 알아듣는 것 같던데? 지문을 좀 더 봐야 되나? 29번부터 여러분 한 번만 다시 짚어볼게요. 뭐를 짚어보고 싶냐면 네가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의 흐름만 이해하고 있으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뒷받침이 돼야죠. 너의 기본 실력이 있어야 변형이 나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지. 그래도 변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글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나왔을 때 시간을 아끼려면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원래 본 지문이고 새로운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만 읽고 유추해가지고 푸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이거든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고.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시험 이제 한 3번 봤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너만의 좀 내공이 생겼어야 돼. 내신 문제를 푸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조금 있으면 더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가야 할 길이 좀 멀기는 한데 지문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물론 여기에다가 propose 쓰고 그리고 나서 얘가 콤마 ing에서 changing이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서윤이 자 엄마가 그럴 리가 없지만 가정을 해보게 엄마가 서윤이한테 아침에 6시에 깨웠어요. 서윤이는 어제 새벽 2시에 잤어. 비몽사몽 하겠죠 그쵸? 제정신이 아니겠지? 엄마가 자 서윤아 이거 29번 모의고사 지문 내용이 뭐니라고 물어봤어. 끔찍하다 그죠? 자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 그거 디지털 은유랑 그 다음에 언어적 은유 차이인데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인 거고 기술적 은유는 능동적인데 이유가 이거야 라고 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지문을 안 보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렇게 해서 글의 흐름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현장에 가서 만약에 변형이 나와도 지문을 이해하는데 지문 이해도가 조금 더 쉬워져요. 변형의 난이도가 약간만 지문이 바뀌었으면 주제랑 소재는 주제는 그대로 따라가요. 거기서 선생님이 주제를 역접으로는 잘 내지 않아. 양아치같이. 양아치처럼 내고 싶으면 소재를 그대로 두고 이 은유라는 말을 주고 새로운 지문을 창조해내죠. 은유만 갖다 쓰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한테 낯선 지문이 되는 거고 안에 내용이 새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차이의 변형은 없어.
그러니까 지문의 흐름을 내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흐름을 좀 짚어줬잖아. 그래서 흐름을 같이 엮어가는 게 내용이 조금 더 맞아요. 아시겠죠? 자, 29번부터 40번까지 내용 한 번만 정리하고 그러고 끝낼 거예요. 보세요. 내가 볼 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될 것 같거든. 너무 빠르면 손을 들어요. 못 알아듣겠으면. 자, 디지털 은유랑 언어적 은유의 차이였는데 언어적 은유에서 독자가 은유에 제시된 세계에 그러니까 독자가 너한테 보여주는 세상에 네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세익스피어의 산문을 같이 봤죠. 세익스피어 산문에서 내가 타임 이즈 베거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작품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지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네 자식이 참여를 해야 돼요. 나는 능동적으로 독자는 참여를 했지만 언어적 은유 입장에서는 그게 수동적인 거라고. 걔는 가만히 있었다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은유는요. 반대로 디지털 인공물이 컴퓨터가 다 착착 알아서 잘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뭔가 노력을 쏟지 않아도 경험을 형성을 한대. 그리고 나서 지문에서 여기 의미의 지평을 강력하게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미의 지평이 의미하는 바는 인식이나 영향이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30번이요. 30번에서 집단적인 계산을 통한 문제 해결 이랬는데 이거는 네가 뭐 이 능력을 인간이 다 못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이거를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걸로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노벨상 받은 거에 대한 썰을 우리가 지금 풀어보는 건데 모든 문제를 개인이 니 혼자는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 세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던져준대. 집단한테. 그래서 집단한테 던져주고 나면 너는 사용법만 알면 돼. 그리고 나서 기술이랑 상호작용하는 그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컴퓨터랑 변기를 예로 들어줬고 컴퓨터에서는 인터페이스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변기는 물 내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문으로 들어와서 이 인지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고요. 알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대신 받쳐야 된다. 우리의 커다란 뇌를 작은 계산에다가 큰 계산의 작은 조각에 받쳐야 된다 이랬죠. 그래서 그 말이 작은 부분만 담당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득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 사물을 잘 이해하고는 있지만 더 큰 전체에다가 적은 계산을 한다 그랬어. 그래서 결국엔 다 같은 말이고 사회적인 집합에다가 너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약간 더 할 뿐이다가 지문에서 하고 싶은 거야. 넘겨서 31번. 자, 문어가요. 모방도 잘하고 위장도 잘한다. 그래서 사냥해서 잘 먹고 잘 산다가 지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야. 그래가지고 사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본 게 문어였는데 넙치인 줄 알았는데 넙치처럼 보여서 넙치인가 싶었는데 다시 보고 나서야 그게 문어를 봤다는 걸 인식을 했고 그래가지고 걔네가 8개의 팔이 모두 다 이렇게 그림 그려줘야 돼. 혹시 이해했어? 여기 나오냐? 알았어.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 눈이 위쪽으로 응시하고 있었대. 넙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 다행이야. 자, 그래가지고 문어는요 원래 이렇게 머리가 애가 좀 좋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다 이점을 이제 만들고 있대.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 발견이 돼서 바다뱀이다 막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걔네가 모방하면서 이거를 좀 더 볼까? 자, 모방하는 동안에 사냥을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 지문에서 얘네가 모방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들이 사냥을 한다 이랬지. 그리고 여기서 오브 세이 하면은 오브 세이가 말하자면 이거고 이렇게 하고 광경을 만들면서거든. 그럼 광경을 만들면서 얘가 지금 분사구문 동시동작으로 하고 있고 나는 이거를 콤마로 봐서 콤마 ing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제 글로 연결해서 써서 그래. 끊어읽기 하면 만들어내면서 광경을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 그리고 나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목적절로 이 founder 누구냐면 문어 넙치 같은 발달시키면서 넙치가
펼치면서죠. 그럼 이 펼치는 게 문어다리 같은 팔을 펼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를 구멍에 찔러 넣고 해서 찔러 넣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냐면 거기 안에 있는 무엇든지 그냥 다 잡아버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움켜 잡는 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가 동시동작 1, 그 다음에 얘가 동시동작 2, 그리고 얘가 동시동작 3, 얘가 동시동작 4예요. 얘가 지금 여기 밑에서 1, 2, 3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이 오브를 동격으로 봐서 이렇게 끊어준 거거든. 그럼 헷갈리면 그러지 말고 여기서 producing에서 얘를 분사구문 ing에서 만들면서 이렇게 보고 여기 오브에다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는 이렇게 해서 엮어가시면 돼요. 결국엔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좀 더 마음에 들어? 자, 암튼 얘가 문어다리 같은 팔을 꼼짝 펴가지고 그리고 구멍으로 쑤셔 넣고 뭐든 끄집어낸대 해서 넙치 같은 애가 하는 게 세 가지라고. 결국에는 넙치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문어죠. 그죠? 자, 32번에서는요. 고통을 경험하고 견디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의 역할 이랬어. 그 네가 고통을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 예시를 들어서 1500m 달리기 선수는 얘가 힘들긴 하지만 고통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울트라 마라톤 선수는 막 폐가 터지는 거 같고 이거 뭐야 그 얘구나. 자, 얘는요. 그 1500m 선수는 근육이 막 비명을 지르고 그 다음에 폐가 터질 것 같은데 안 힘들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울트라 마라톤 선수는 열정적인 것 같은데 막 미친놈인데 왜냐면 자기를 막 한계치까지 그 일반적인 바운더리의 한계치까지 치료받으러 어떤 그 치료를 위해서 뭔가를 좀 돈을 지불하고 나면 돈 같은 걸 지불을 하고 나면 의사 선생님이 그 아픈 부위를 꾹꾹 우리한테 누르는데 우리가 그거를 굿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한대. 그래서 고통은 다 마음먹기 나름 이렇게 얘기했어. 넘어가 봐. 33번. 자, 소비자의 제품에서 상품에서 가격이 세 가지 버전인 이유 이랬어. 자기가 대형 전자회사에서 근무를 해보고 났더니 소비자 상품이 왜 세 가지인지 이해를 했대. 만약에 버전이 요거 10만 원짜리 하나만 있으면 더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이 이 제품을 못 사서 손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버전 싼 거 비싼 거를 만들어냈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더 싼 거만 사가지고 손해를 봐서 얘가 주제가 아니야. 본론이지. 그래서 세 가지 버전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비싼 거랑 중간 거랑 싼 거를 놨더니 사람들이 중간 거를 사더라. 그래서 결론 더 비싼 제품의 존재가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준다야. 그럼 이게 맞죠? 이해됐어요? 내가 볼 때 이건 주제라고 보긴 좀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를 사고 인식한 채로였죠. 그쵸? 근데 이 인식을 못한 채로예요. 뭐를 인식을 못하냐? 내가 조종받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한 거지. 그래서 저 매니플레이트가 여기에도 나와. 어디 갔어? 조종하다. 그래가지고 control, influence, exploit 이거 쓰고 forward 이거 PDF 드릴게. 아시겠죠? 해서 요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넘길게요. 34번. 기후변화가 불러올 기후 픽션 장르의 종말 이랬는데 지문에서 얘기하길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막 여기저기서 보듯이 이게 지금 영화에서는 재밌게 우리가 잘 보고 있지만 만약에 기후변화의 규모가 커지면 그게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기후 픽션 장르가 사라질 거다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래서 지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인간의 삶이랑 멀다고 느끼면 그게 주제로 쓰이긴 하지만 근데 고립됐다고 느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거의 영향으로부터 고립될 수 없다고 느끼는 거니까 거기서 다 지금 니네가 영향을 만약에 받잖아. 그러면은 그게 이야기가 되기를 멈출 거다 이 소리야. 그럼 이야기가 되기를 멈출 거라는 말은 그게 현실이 된다고. 그래서 창밖으로 밖을 볼 수 있는데 그거 픽션을 왜 보고 왜 읽니라고 물어봤어. 그게 공포의 형태로 오기는 하겠지만 현실 도피 즐거움은 돼요. 근데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하지만이 붙어 이 문장이 여기에 하나 들어가서 알겠죠? 그래서 기후고통이 일상이 되면 현실을 직시하고 적응이 돼서 픽션 장르는 없어질 거다가 결론이죠. 이 말은 지문에 안 나와. 알겠죠? 그래서 밑에다가 만약에 더 추가해서 썼으면 어쨌거나 글이 똑같은 얘기니까 하나 더 쓸 수 있어야 돼. 그냥 반복인 거야. 넘어가 봐. 35번. 자, 물 부족이 그냥 부족한 게 아니고 정치를 똑바로 못 해가지고 부족한 거래.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얘네가 풍족한 자원이 있는데 정부의 소홀함이랑 무관심이랑 그리고 인프라가 구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물 위기가 위기는 선택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일부 도시들은 해서 예시를 들어주고 미국은 이렇고 브라질은 이렇게 물을 다 버리고 있다야. 그래서 결론 선택적인 부족으로 물 위기가 왔고 이렇게 해서 있는 애랑 없는 애랑 불평등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식수 적절히 못 먹고 산다가 결론이에요. 정리됐어요? 그래서 주제는요 어쨌거나 첫 번째 문장이야. 물 위기는 정치적인 문제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넘어가. 36번. 자, 집단 내에서 타인의 인식이랑 중요성, 행동 조작 방식이 이랬는데 이거 아까 무선 이어폰, 에어팟 예시로 들었죠. 그죠? 버즈 예시로 들은 거예요. 인간은 인정받는다라는 걸 내가 인식을 할 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나서 그게 생존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화해온 방식이래. 그렇게 살아왔대. 그래가지고 개인의 성공은 집단 내에서 관계 형성에 달려있고 그 집단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거기서 지원도 받고 그리고 자원도 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짝짓기도 가능했는데 이거 안 되면은 다 이점이 불가능하다 이 소리야. 그래가지고 이런 압박은요 하고 얘를 주제로 삼았는데 나는 얘가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지위를 민감하게 인식한 사람들을 선택했대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압박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구른 사람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사람 집단 내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결국엔 이 얘기야. 함축 의미가 지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진화적으로 얘도 나쁘지 않아. 진화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신경 쓰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한 평가도 내리고 그리고 나서 평가 내리고 나면 내면에서 그게 나온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외면에서 나온 거라고 인식이 되면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싫어진다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 정리됐어요? 넘어갈게. 36번은 우울증을 다시 정의하는 거였고 우울증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원인이 아니고 이거는 우울증의 결과인 거고 됐죠? 그리고 우울증의 원인은 의식을 재구성하기다. 의식의 문제다죠. 그래서 뇌랑은 상관이 없고 뇌는 단지 수단일 뿐이다 였어요. 해결했어요? 넘어가. 자, 현대 심리학이 주변에 세상에 널려있는 썰에 근거한 게 아니고 과학에 근거해서 인간의 행동이랑 방법 이유 그리고 사물을 보는 관점 상호작용의 이해에 근거한다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거 여기 첫 번째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나 아니면 여기 사회적 관점이나 어디 갔어? 그리고 여기 사회적 관점이나 아니면 이제 그 똘똘한 사상가들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영향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얘가 증거에 기초하는 건데
그 증거는 확신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 증거 기반 접근법에 더해서 여기에다가 근본적인 과정이랑 원리도 그리고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심리학이 증거 기반 접근법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대. 그래서 심리학의 기반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둔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 그래서 심리학의 정의하는 글이었고 39번은 생명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세포 분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생명체한테 끼치는 환경적인 요인이 졸라 많은데 그거 다 필요 없이 얘는 특정한 안정적인 상태로 발달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발달을 좁혀서 A 아니면 B 아니면 C와 같은 특정한 형태로만 발달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운하화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 그래서 지문의 주제로 제한된 방식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 시스템을 얘기하고 이 시스템에 대한 예시니까 이건 제끼고 이거를 운하화라고 부름하고 끝나. 그 다음에 비유, 디귿 뚱뚱하고 내고 여기 이거 3번 얘기하기 전에 얘는 그냥 도입으로 서론으로 인트로로 빼주면 되는 거야. 했어? 넘겨볼게. 자, 40번 트릭 처벌이었는데 트릭 처벌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얘기하는 화내거나 아니면 혼내고 그리고 아이를 벌주는 그러한 전형적인 의미의 처벌인데 그 트릭 처벌이 단념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장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 discourage를 써주고 encourage를 써줬는데 이 discourage는 A하고 뒤에 from 동사원형 ing 이거 써야 되잖아. 그럼 discourage A from 동사원형 ing 하면 목적어가 A 하는 걸 단념시키다 막다잖아. 중학교 때부터 봐오던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keep, stop, prevent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 다른 단어들도 있어. 바꿔 쓸 수 있는. 그래서 뭐 prohibit도 금지하다 막다고. ban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다 똑같은 말이야. 자, 그 다음 반전으로 이 아가는 외로운 아가여가지고 엄마한테 관심을 받는 걸로 인식을 해서 아가를 계속 때린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트릭 처벌이 효과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 효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지 말고 차라리 아가 안 때리면 동생 안 때리면 걔한테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해줘 보래. 그러면은 트릭 처벌 피하기가 가능하다 하고 질문이 끝나요. 질문 없어요? 더 하고 싶은 거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모르겠는 거. 이해 이제 이렇게 수업 일찍 끝나면 뭐 해요, 여러분? 어? 일찍 집에 가요? 그러면 할 거 하고 그럼 오늘은 뭐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전달받은 게 없어. 여쭤봐야 돼요? 알겠어요. 카톡? 찾아보게. 햄버거라고요? 실가 어쩌고 저쩌고 알아. 내가 먹을 거 참고해. 이런 거 받아놨는데. 자, 뭐 해야 되는 거래 오늘? 뭔가를 하는데 자료가 있을까요? 예? 이게 뭐야? 뭐야? 다 했냐? 나 그게 알아. 뭐 이걸 교과서 이거 말하는 거야? 몰라? 실과에 뭐 있어? 자,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기해봐. 문제가 있어요. 실과 문제가 따로 있는 거야. 뭐지 이게? 알록달록이가 붙어 있는데. 저걸 벌써 넣어? 나 그거 없는데? 내려갔는데.
교실에 서 있어 8시까지. 여기 아닌데? 아, 쌤, 두 개를 다 뽑아달라고? 콜라에 뽑았대요. 교실이 어디지? 자, 그럼 할 거 없는 사람, 할 거 뭐 할지 모르는 사람. 뭐 할지 뭐. 7번인 거 말고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푸는지. 내가 똑같은 건 없어.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자, 교과서 7과 까먹어서 7과 먼저. 이거 아니 이거 아니구나. 이거 전부 다 기출 문제예요. 안돼. 그게 뭐라고? 안돼. 저 하나가 저렇게 두꺼운 거예요. 되게 얇게 그러겠네? 얇은 게 여러 개예요. 이거 다 하고 가요? 네. 예? 예. 책 아니야 아무거나. 나 자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일 아니 오늘 11시 반까지 11시 11시 50분까지 저거 제출인데 교과 영화 네 오늘까지 제출이에요. 어떻게 제출했어야지. 이게 했는데 다시 해보니까 개큰 오류가 있어서 다 지워지고 쓰고 있어. 뭐야? 이렇게 돌려. 이거는 이틀도 못할 것 같은데. 야, 이거 집에 가지 말란 말이잖아. 아 290문제? 친구가 내일 9시 반에 단지로 못 만들어 있기. 이야. 뭐 대단한 건 나오지 않냐? 우주정관 대단하니 빨리 하세요. 시끄러. 290 문제. 이게 무슨 문제야? 꼴기. 하세요. 교과서 만들어서 이거 뭐야? 강의실에서 취지. 해보세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론상은 가능한데. 오늘 클리닉 안 하고. 그래도 돼? 아니 나 내일 연우야 너 어떡하냐? 나 어떡해? 반대점인데. 근데 연우야 그게 더 중요해. 나 블루 하나 남았어. 근데 가도 돼? 아니 물론 3개 아 근데 생기부 300자를 위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300차 세상에. 300자면 아니 그거 1년 껴쳐서 500자 아니야? 아나 아니야 왼쪽 원래 여기는 했어요 아 여기 하면 안 되나? 하나만 써도 돼. 두 개 다 써도 되고 하나만 써도 되는데. 아니 2학기에 1학기 안 하고 2학기 했으면 그거 쭉 들어가고 1학기에만 했으면 반절반으로 들어가고 5배수 1학기 들어가면 녹화 반반으로 금지? 들어가고 2학기에만 할 거 아니고 반반이 돼 있지? 다 해야 돼. 아 야. 안 그러면 내일 반만 채워져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난 둘 다 하니까. 나 전화해. 나만 알지.